자, 또 시작합시다. 자, 189페이지에 그러니까 거래의 세부 분석, 아까 그 계정 기입하는 방법, 그거는 배웠죠? 자, 어떤 내용이냐? 우선 이제 그 계정을 분류하면 크게 몇 개?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계정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나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으로 나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190페이지 보면 계정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무 제표 계정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계정.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나 예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잡다한 거를 모아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줄여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때요? 현금이면 현금으로, 예금이면 예금이라고 분개를 하지만 나중에 재무제표에 갈 때는 퉁쳐서 간다, 이런 개념이죠. 자, 또 뭐 있어?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드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퉁쳐가지고 뭐라고 해요? 매출, 채권, 이렇게 간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재무제표 계정. 자, 이건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거기다가 놔두고, 왕별 하나 하시고 두고 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제계정과 인명계정도 두고 보자. 화살표 하시고, 평가계정, 대조계정도 별표하고 두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면은 실제계정과 명목계정이 나와요. 자, 실제계정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계정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계정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얘네들은 실제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줄여서 실제계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목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뿐의 계정이에요. 이름뿐의 계정으로서 비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이라고 하면 처음에 100원이 있었어요. 30원이 나가고 4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아있을까? 30원 남아있겠지. 그러면 이제 결산이 되고 나서 12월 말일이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30원은 다음 연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차기로 이월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나 부채도 마찬가지에, 만약에 외상매입금이다. 50원 외상으로 샀다가 20원을 갚았어요. 얼마 남아있어? 30원. 자, 50원 외상으로 사왔다가 20원 갚았으면 앞으로 갚을 돈이 30원 더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끝내버려? 아니면 다음 연도에 갚아야 돼? 다음 연도로.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차기로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로 보내게 돼요. 자본도 마찬가지겠지? 자, 자본도 이제 우리 회사의 자본이 100원이었는데 10원 빼갔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을까? 90원이 남아서 그건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실제계정이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수익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임차료가 얼마? 50원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임차료는 당해연도의 비용이지 내년도의 비용이 아니지. 그래서 얘는 결산이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또 수익도 마찬가지에, 자,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면 이자 수익 30원은 금년도의 이자지 내년도의 이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들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뿐의 계정이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은 한 해 결산이 끝나면 무조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임시계정. 그럼 이제 다음 중에서 명목계정, 그러니까 명목계정이 다른 말을 임시계정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명목계정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돼?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찾으면 되는 거고, 또 다음 중
자, 실제 계정이 아닌 거 그러면은 비용이나 수익을 찾으면 되는 거다. 간단하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7번. 자, 순수 계정과 혼합 계정도 별표하시고 두고 보자. 요거는 이제 그 11월 달, 12월 달 두 달을 배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알게 되는 것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네. 이자 수익 같은 경우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주주한테 나누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켜도 자본 운영으로 이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 소리가 안 들리죠? 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자 수익 같은 것은 한 해가 끝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남는 것은 자본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럼 비용은 어디로 가느냐.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보내게 돼요.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익이라는 계정에는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이렇게 쫙 기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일로 기록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은 30원인데 1년 동안에 들어온 수익이 70원이다. 그러면 결국 얼마가 벌었어요? 70원을 벌었지? 그럼 70원 번 만큼 이거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자본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비용 수익은 없어지고 번 만큼 자본이 늘어나거나 또는 손해본 만큼 자본이 까여 보이지. 그래서 결국 비용과 수익은 무조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정의 양식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2페이지 워낙 많이 한 거죠. 자, 계정 기입의 원칙.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계정은 증가는 어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부채는 증가가 대변에,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이 차변, 소멸은 대변. 수익은 발생이 대변, 소멸은 차변. 자, 그림으로 이해할까요?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감소, 차변. 그 다음 수익의 발생, 대변, 소멸, 차변. 그 다음 비용의 발생, 차변, 소멸, 대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계와 전기 아까 열심히 했던 거. 그래서 자, 분계하고 이제 전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194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상품을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제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 분계합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5만 원. 그 다음 대금을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5만 원 이렇게 감소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계했으면 전기. 그럼 전기하게 되면 뭘 그리나? 상품 계정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계정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품은 자, 분계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도 차변에 5만 원, 상대편 계정값은 뭐예요?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은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서 상대편 계정값은 상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먼저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분계한 거를 자, 계정에 이렇게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전기한 상태에서 이거를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분계를 우리가 박치기라고 그럴 건데, 자, 박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상품 내 집에 현금이 온 거라, 상품 내 집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손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1번 길이 빨라, 2번 길이 빨라. 1번 길. 그럼 이제 상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상품에서 여기서 스톱하면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거지. 차변에 뭐가 돼?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대여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여금 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현금이 나왔다라고 쳐요.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차변에? 네, 차변에 대여금,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읽어만 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일로 가는 길, 일로 돌아가는 길, 어느 길이 빠를까? 이게 빠르겠죠, 그죠? 그러면 일로 와버리면 현금이 일로 오고, 현금이 일로 오고, 요 상태에서 스톱.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치기 하면 자, 좌우지간에 요 분계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봐. 자, 여기 이제 차입금. 차입금 계정인데, 여기 현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차입금. 예,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박치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박치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면 상품을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자, 내나 분계 한번 해볼까요? 분계를 하면 차변에 뭐가 된다? 상품. 상품을 50만 원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50. 그 다음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25만 원이 감소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25만 원. 그래서 언제나 차변이 50이면 대변도 합쳐서 50이 된다. 그럼 이번에는 계정이 몇 개 만들어질까?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계정 차변이겠죠? 차변에 얼마? 50.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제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얼마? 25만 원 나가면서 뭐가 돼요? 상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 그리면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얼마? 25만 원. 그래서 언제나 금액은 자기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회계장부는 놔두시고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이제 자, 뒤로 가면 자, 어디로 가느냐? 간단하게 1년의 거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228페이지. 자, 이제 228페이지 한 문제를 가지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찬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기업이에요. 어느 기업에 12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거래다. 그러면 이제 먼저 12월 1일 날 현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자고. 1월 1일 날. 그러면 날짜를 바꿀게요. 1월 1일 날 현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분계. 자, 분계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현금이 얼마? 300. 영업을 개시하다 자본금이 300 이렇게 되겠죠? 끝. 그럼 이제 분계했으면 다음에는 뭐를 해줘야 될까? 전기. 자, 그럼 이제 그 옆에 보면 현금 계정 나와 있죠? 자, 거기다 이제 현금 계정에다가 어디에 써야 될까? 차변에다가 1월 1일 자본금 얼마? 300.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본금 계정을 그립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300. 이렇게 해서 분계와 전기가 모두 끝났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월 6일이라고 할게요. 3월 6일 날 상품을 4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상품을 4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늘어나요? 40. 대금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은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번에는 뭘 그려야 될까? 자, 상품 계정을 그리는 거라.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날짜는 3월 6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3월 6일 날 상품이 40 이렇게 기록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현재예요. 3월 6일 날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죠. 300이 들어왔다가 40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현금은 26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상품은 얼마 있어? 40.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분개만 해갖고 그걸 모르지만 분개와 전기를 하게 되면 보는 쪽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12일 날,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날 현금을 60만 원 신한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그러면 5월 12일 날 당좌예금이 늘어나겠네. 당좌예금은 얼마 늘어나요? 60. 자, 현금은 얼마가 나가? 6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분개했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 전기. 자, 이번에는 뭘 그리나? 당좌 예금. 자, 차변에는 5월 12일 날 현금이 60.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는 5월 12일 날 당좌 예금이 60. 이래 버리면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났다고 그래도 아무리 많은 거래가 생겨도 현재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얼마 있을까? 예, 300이 들어와서 100이 빠져나갔으니까 200만 원 있다. 또 당좌예금은 얼마 있어? 60. 상품은 얼마 있어? 40. 자, 그 다음에는 7월 18일 날 상품을 3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를 내가 문제를 하나 바꿔줄게요. 거기다가 현금으로 받다 그래 놓고요. 가로 열고 원가 10만 원. 원가가 10만 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원가가 10만 원 하는 상품을 30만 원에 파는 거다. 이 소리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18일자 상품을 3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 옆에다가 원가 10만 원 이러자 이거지. 자, 그럼 이제 7월 18일 날 뭐가 나갈까요? 상품은 얼마가 없어진 거야?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놈을 얼마에 팔았대? 30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은 얼마가 늘어나? 30만 원이 늘어나겠죠. 그럼 결론 왜 안 맞아?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에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분개하게 되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 소리. 자, 그럼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는 7월 8일 날 제좌가 30.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10만 원 줄었으니까 자, 7월 8일 날 현금이 10.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상품 매출이익이 나온다. 자, 상품 매출이익은 자, 대변에 7월 8일 날 현금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래가 생길수록 이제 복잡해지지만 알고 싶은 건 얼마든지 쉽게 찾아내죠. 오늘 현재 우리 회사 현금 얼마 있어? 차변에 들어온 돈, 대변에 나간 돈. 그러면 330이 들어왔다가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얼마 있다? 230이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얼마 있을까? 40만 원이 들어와서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30만 원의 상품이 창고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2일로 하겠습니다. 9월 22일 종업원의 급여 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줄이자고. 왜냐면 제일 처음 하는 건데 손해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자, 거기다가 급여 50만 원을 5만 원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자, 9월 22일 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얼마? 5만 원이 발생하였고 현금이 얼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역시 이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을까? 급여라는 비용이 만들어집니다. 급여 규정 차변에 9월 22일 날 현금이 5만 원. 그 다음 이제 현금은 나갔어요. 자, 9월 22일 날 급여로 5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11월 29일입니다. 집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것도 이제 숫자 바꿀게요. 집세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11월 29일 날 임차료 얼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임차료라는 계정이 나오겠네. 임차료 만들어주면 11월 29일 날 현금이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계정 대변에는 11월 29일 날 임차료가 2만 원.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년 동안에 자,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분개하고 전기를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부의 기록을 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 우리 첫날 이 부기의 목적을 배웠잖아요. 자, 첫날 우리는 뭐 배웠죠? 부기를 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재무상태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경영성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1년 동안에 1년의 거래를 분개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네 집에 옮겼습니다. 옮김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느냐?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게 돼. 근데 아직은 결산을 안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자, 우리 보세요. 뭘 알 수 있느냐? 우선 기 말에 재무상태를 알 수 있다고. 자, 기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X1년도 자,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재무상태 표에는 뭐만 들어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뭐 있을까? 현금. 현금이 얼마 있을까? 이제 저걸 집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330만 원이 들어와서 나간 건 얼마 나갔을까? 107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 있어? 223만 원이 12월 말일 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또 상품은 얼마 있을까? 상품은 30만 원이 있는 거지. 상품은 30. 그 다음 당좌이금은 얼마 있을까? 자, 당좌이금은 60. 끝났죠? 끝났지. 자, 부채는 없어 우리 회사.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가 될까? 자, 자본이 얼마? 무슨 삼북이에요? 뻥치고 있어. 자, 이게 지금 자산이잖아. 이게 자산. 그럼 자산을 다 더하면 313만 원이네? 313만 원? 그러면 부채는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자본은 313만 원이 된 거라. 313만 원이죠. 다시 자산을 세 가지를 합하니 313만 원이 나왔어. 그죠? 부채는 제로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은 313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결론. 우리 회사는 원래 얼마 갖고 있었어? 1월 1일 날 얼마 갖고 했어요?
3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얼마가 됐다? 313만 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당기에 우리는 얼마를 벌었다? 13만 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재무상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뭐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그랬지. 우리가 13만 원 번 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그리게 돼요? IAS 손익계산서를 그리죠. 그럼 손익계산서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말일까지의 비용과 수익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뭐 있나 봐? 급여. 급여가 얼마? 5만 원. 또 임차료는 얼마? 2만 원. 또 상품을 팔아서 상품 매출이익은 20만 원. 끝났네. 그러면 비용은 7만 원인데 벌어들인 돈이 20만 원이니까 얼마의 이익이 나왔다? 13만 원의 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기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기를 하는 거다 이 소리. 이런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결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런 작성은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다. 요게 이제 앞으로 차후 배울 내용이고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개념은 이해했죠 이제?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왜 숫자를 바꾸는지 알겠죠? 만약에 이대로 했으면 우리 회사는 첫 해부터 적자 났을 거야. 그게겠죠? 봐. 우리 아까 원가 1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2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간 게 얼마 나가? 70만 원 나가잖아요. 70만 원 나가면 결국 얼마 손해본 거야? 50만 원 손해본 거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마이너스 나는 회사 걸 풀으면 김샌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내가 바꿔치기 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줄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똑같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급여가 얼마가 되나? 급여가 50이 된다고, 얘가. 급여가 50이 되고, 현금이 50 나가고, 임차료는 20만 원 나가면 현금이 20.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 교재 문제대로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여기 틀려지는 거라. 급여가 얼마? 50. 임차료는 2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급여는 50이 될 거고, 임차료는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틀려질까? 현금이 틀려진다고, 이게. 현금이. 자, 현금은 이제 얼마가 되나 봐요. 현금은, 자, 얼마가 들어왔어요? 330이 들어왔고, 나간 돈은 얼마가 나갔나? 170이 나갔지?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160이 남아있겠네? 그럼 여기가 현금이 160 이렇게 기록이 돼요. 상품은 30 똑같고 당좌예금 60 똑같대.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가 돼요? 250이 되지? 250이 되잖아. 그렇죠? 자산은 250인데 부채가 제로. 그럼 자본은 25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아까 얼마 갖고 했어요? 300을 갖고 했는데 얼마가 된 거야? 250이 됐으니까 우리 회사는 당기에 순손실이 얼마 발생한다? 50 이렇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리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자 먼저 자 급여가 얼마 생길까? 임차료는 20. 자 번 돈은 20인데 나간 돈이 얼마야? 70. 따라서 우리 회사는 당기 순손실이 얼마? 50 이렇게 되더라. 그게 딱딱 맞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돼? 분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분계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전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돼 버리면 개판이 되는 거죠. 아시겠지? 자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하여튼 우리 회계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많이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분계 자꾸 해보자고, 이제.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223페이지에 문제 4번하고 그 다음에 224의 문제 5번 그 다음에 225의 문제 6번. 자,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분기 한번 해보시고 틀려도 좋아요. 과감하게 자꾸 틀리는 게 공부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도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잠시 스톱시키고 먼저 여러분들이 분개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됩니까? 자, 해봅시다. 또 틀리는 거는 앞에다가 별표하고 그 틀린 거 위주로 자꾸 반복 4번에 223의 4번 다음에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현금 200만 원과 건물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항상 누구 입장? 기업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이 증가했고 건물은 자, 건물이라는 자산은 300만 원 증가했죠?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은 500 끝났죠? 1번은 아주 쉬웠고 2번 현금을 300만 원 김삼순에게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거 아마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회사 입장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얼마? 300이 늘어났고 자, 이 3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삼순이한테 빌렸잖아. 그럼 삼순이한테 갚아야 할 부채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김삼순이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3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으니까 자본금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본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갖고 300만 원 빌려서 영업한 거지. 그럼 자본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자본이 아니라 그냥 차입금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본이 없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 자본이야.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의 순수한 재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는 1원도 안 갖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본금 제로인 회사다 이 소리지. 자본금이 없어요. 이 회사는 차입해서 영업 개시하는 회사다. 그래서 자본금은 제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거 2번에다가 완결하시고 자, 문제 5번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이건 아주 쉽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상품을 12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이 들어왔겠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20. 자, 뭐가 나가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120. 2번 건물을 3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건물이 늘어났죠? 자, 건물은 얼마가 늘어났다? 300 늘어나고 대금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 3번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역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80. 자,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네. 현금이 80. 4번 건물을 200만 원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거죠. 자, 따라서 건물이 얼마 없어졌다? 200이 없어지면서 자,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뭐야? 미수금. 자,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이라고 한다. 자, 5번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사무용 컴퓨터니까 뭐가 돼요? 비품.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6번 예소야에게 현금을 300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회사로 볼 때는 현금이 나갔겠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300. 그럼 빌려줬으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빌려준 돈을 뭐라고 그런다? 대여금이라고 한다. 기간이 나왔다. 1년 이내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고 1년 이상 그러면 장기 대여금. 7번 위에 6번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들어오면서 대여금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되면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는 거죠. 8번 현금 400만 원을 농협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그러면 현금을 당좌예금했으면 뭐가 늘어나?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400 늘어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얼마? 400이 없어지는 거다. 9번 영업용 화물자동차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완별하세요. 자, 거기서 이제 영업용이란 말이 나오고 그 밑에서는 판매용이라는 게 나왔죠. 그 차이가 뭘까? 판매용이면 상품이라는 거고 영업용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냥 영업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70만 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 먼저 늘어나겠네요. 현금이 70 늘어나면서 뭐가 없어져?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70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판매용 화물 자동차 이랬으니까 이건 상품이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상품을 80만 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내가 받아야 할 뭐가 생겨요? 외상 매출금이 80 늘어나면서 대신에 뭐는 없어진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다. 아시겠지? 자, 지금 분기가 10개 나왔는데 10개 중에서요 지금 5개만 맞았으면 잘한 겁니다. 틀렸다.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왜 틀렸을까 그걸 이해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 분계가 우스워지는 거죠. 근데 시험 끝날 때까지 죽어도 우스워지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이상한 게 나오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정 과목은 20몇 가지잖아.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하면 100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계정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 그거는 쉬는 시간에 마저 아까 못하신 분들 다 해놓으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합니다.